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자, 지난 우리가 4장에서 함수와 함수형 프로그래밍 파트 1을 진행을 하면서, 그죠? 함수가 무엇인지, 또 유닛이라는 함수의 반환형이 없을 때 키워드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함수형 프로그래밍의 개념, 그리고 뭐 일반 함수와 뭐 람다식, 익명함수, 그리고 고차 함수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리고 코틀린에서는 자바도 마찬가지지만 콜바이 밸류의 개념만 적용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콜론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호출하는 예제, 다른 함수의 참조에 의해서 일반 함수를 호출하는 것 등등 여러 가지 등에 대해서 16강에 걸쳐서 해봤는데요. 이 내용이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파트 1, 2로 이렇게 나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내용들은 바로 뭐냐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그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우리가 뭐 고차함수와 람다식의 사례라든지 아니면 람다식의 매개 변수의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코틀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함수 등을 좀 살펴보고, 그리고 뭐 이어서 계속 하도록 할게요. 알겠죠? 예.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가고 있고요. 자, 람다식의 매개 변수를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즉 4장까지죠. 4장에 맞죠? 4장에서 우리가 람다식의 호출 방법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매개 변수의 개수, 람다식도 함수기 때문에 매개 변수를 가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매개 변수 개수에 따라서 람다식을 구성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매개 변수와 인자 개수, 그죠? 에 따라서 람다식의 생략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드를 더 간략화할 수 있다. 아, 이 정도만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 지금 우리가 항상 내가 지난 강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코틀린이라는 언어 자체가 워낙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면 람다식이 그냥 전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지금은 잘 몰라요.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한번 들어보고 나중에 이제 람다식을 우리가 자유자재로 이제는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니까 그 람다식을 통한 예제 코드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좀 땡긴 거고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점진적으로 계속 사용할 거니까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접근을 하는 게, 완벽하게 이해 안 해도 돼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좀 그래도 봐두면 좋다. 그죠? 예. 알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 예. 자, 그래서 람다식의 매개 변수 중에서 매개 변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죠? 예. 매개 변수가 없는 형태는 예제에서 우리가 이미 몇 번 사용해 봤죠.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매개 변수에 없을 때의 표현을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자, 여기 한번 보시죠. 자, 여기에 아웃이라는 매개 변수가 있는데 이게 람다식으로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매개 변수가 없기 때문에 갈로가 들어왔고, 얘는
리턴 타입은 스트링으로 되어 있고, 자,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 아니라 스트링이 들어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프린트 ln에서 얘가 리턴 타입이 지금 보니까 아웃 함수를 람다식을 호출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노페럼 해가지고 두 개를 호출했는데 위와 밑에와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데요. 자, 여기에서 hello world라는 값이 여기에 매개 변수가 들어간 게 아니라 문자 열이 들어갔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string 이 값이 뭡니까? 이제 문자 열이 여기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프린트 ln이 리턴 타입이니까 여기에서 out이라는 람다식을 호출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얘는 스트링으로 해가지고 hello world를 찍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소갈로는 생략 가능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노페럼 함수의 매개 변수는 람다식을 한 개 가지고 있는데 이때는 함수 사용 시 소갈로를 생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갈로를 생략을 했죠. 그죠? 그래서 메인 함수에서 사용된 노페럼 함수의 인자에는 람다식 표현인 요놈 뭐예요? 이거는 처리부예요. 그죠? 처리부기 때문에 형태의 인자가 있고 이 람다식에서는 매개 변수가 없죠. 왜? 화살표가 없잖아요. 일단. 그죠? 없으므로 화살표 기호를 사용되지 않았죠. 그리고 여기서 소갈로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없을 때. 매개 변수는 없지만 반환 자료형은 지금 현재 뭐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스트링 형태로 문자열을 반환을 하고 있으니 따라서 프린트 ln에 의해서 hello world가 여기에서 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out이라는 람다식을 지정해 놓고 우리가 여기에다가 hello world를 이렇게 주니까 얘는 매개 변수가 없어서 프린트 ln이라고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여기에서 out 함수를 호출하면서 매개 변수 없이 리턴 타입이 이렇게 스트링 타입으로 출력이 되니 우리는 hello world를 두 개를 찍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맞나요? 이게 이제 매개 변수가 없을 때 이렇게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람다식의 매개 변수가 이제 한 개인 경우는 람다식을 생략할 수가 람다식의 매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람다식의 매개 변수가 한 개 있을 경우에는 화살표 기호를 생략할 수가 있다 없다?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그죠? 매개 변수가 한 개 이상이면 무조건 화살표 기호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화살표 기호 왼쪽에 필요한 변수를 써줘야 되는 거 아시죠? 그죠? 그래서 예제를 확장해서 다음 부분을 추가를 한번 해보면 자, 원페럼이라는 함수를 만들었어요. 그죠? 원페럼이라는 함수를 만들었는데 얘는 스트링을 받고 스트링을 출력을 하게끔 람다식이 하나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 이름이 out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페럼을 호출을 하는데 A는 해서 hello world 해서 $A를 붙였어요. 그죠? 그리고 원페럼에서 역시 동일하게 소갈로를 없앴어요.
그 다음에 원페럼에서 헬로 월드하고 달러 IT, 이건 IT 키워드인데요.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경우는 우리가 IT라는 키워드로도 대체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매개 변수가 한 개 들어간 람다식을 구성을 할 때 변수와 화살표를 추가해서 A 하고 화살표와 같이 나타내는 거 이미 잘 압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문자열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달러 A를 이렇게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맞나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뭡니까? 그리고 이렇게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는 화살표 표기를 생략하고 이 달러 $IT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이걸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한 개일 경우에. 그래서 달러 $IT는 람다식 매개 변수로 지정된 string, string 형태로 매칭이 되어서 원페럼의 이제 얘가 이제 원페럼 문자열로 바뀌어 최종적으로 헬로 월드 원페럼이라고 출력을 한다. 따라서 동일한 결과를 보이게 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페럼을 이렇게 호출을 하고 있어요. 그죠? 호출을 하는데 값이 스트링이야. 그리고 형태가 매개 변수 형태가 스트링이고, 그리고 리턴 타입이 스트링이라고 정의를 아웃에다가 해놨고, 그 다음에 이 함수에 out이라는 람다식을 넣었죠. 그러면 매개 변수가 a가 들어가니까, 한 개 a가 들어가니까 이놈이 원페럼이 되죠. 그죠? 원페럼이 돼서 어떻게 돼요? 헬로우 월드 원페럼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눈여겨봐야 될 키워드가 바로 이 IT라는 키워드입니다. IT 키워드는 매개 변수가 몇 개? 한 개인 경우에는 화살표 표기를 생략을 하고 달러 IT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혹시 IT라는 키워드를 모른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내가 잘 몰라. 이게 뭐야? 이렇게 있는데 호출하니까 뭡니까? 헬로 월드 원페럼이 나오거든. 근데 내가 이거를 람다식을 이렇게 썼는데 이게 맞는 건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둬야 된다라는 것이죠. 람다식이 매개 변수가 한 개인 경우에는 우리가 달러 $IT로도 대체가 가능하다. 딱 IT라고 지정을 해줘야 돼요.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아시겠죠? 예, 요거 좀 기억을 한번 해 봅시다.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페럼 이렇게 호출을 하면 여기에서 원페럼이라고 문자열을 여기에 줬고 인수값에다가, 그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에 실행 결과가 헬로 월드 달러 A니까 헬로 월드 뭐예요? 원페럼이라고 출력이 될 것이고, 이것 또한 소갈로는 생략했지만 동일한 결과고, IT도 람다식의 매개 변수가 한 개일 경우에는 가능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꾸 공부할수록 이상한 놈들이 나오니까, 솔직히 말해서 자바이도
자바에는 IT 이거는 없어요.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예. 여튼 그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람다식이 매개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를 보죠. 매개 변수야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4개가 되든 아니면 n개가 되든 관리만 가능하다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시면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매개 변수가 2개 이상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앞에 예제에서 계속해서 매개 변수가 2개 있는 람다식을 가지는 모아페럼이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모아페럼하고 아웃이라는 값에다가 우리가 스트링하고 인자값 2개 받고 있어요. 그리고 string이라고 출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고 있죠. 근데 이거는 매개 변수 이름 불가죠. 생략하기 불가입니다. 2개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hello world 하고 $A, $B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함수를 호출하면 어떻게 돼요? A와 B가 스트링이 되고, 그죠? 그리고 hello world가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리고 처리부에서 보니까 $A와 $B를 지금 같이 찍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프린트 ln에서 out이라는 람다식을 호출을 하니까 원페럼, 투페럼 해서 여기에 들어갔죠. 들어갔고 헬로 월드도 여기에 미리 들어가 있죠. 그래서 헬로 월드 원페럼, 투페럼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맞나요? 예. 그래서 모아페럼 함수의 아웃에 정의된 대로 A는 매개 변수의 첫 번째 스트링형을 위해 사용되고, 그죠? B는 두 번째 스트링형을 위해 사용이 되겠죠. 그죠? 이때는 매개 변수가 2개이기 때문에 IT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IT는 매개 변수가 몇 개? 그쵸? 1개일 때 우리가 IT로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있어요. 사용에 변수를 생략할 수 없다.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대로 적어줘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일 특정 람다식의 매개 변수를 사용하고 싶지 않은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이름 대신에 이처럼 언더스코어를 하고 헬로 월드에서 $B만 이렇게 출력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언더스코어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B에만 스트링이 들어가고 여기에는 언더스코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값도 안 들어가죠. 그러면 이거를 호출할 때는 아웃을 호출할 때는 원페럼, 투페럼 이렇게 호출하면 타입이란다. 개수가 안 맞다라는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맞잖아요. 그죠?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실습에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무엇이든지 항상 말씀드리지만 프로그래머라면 자기가 직접 치고 자기가 직접 결과를 확인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죠. 남들이 카더라 이런 통신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되십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결과를 확인하고 싶으면 무조건 여러분들이 쳐서 디버깅도 하고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죠. 그죠? 예.
자, 다음 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매개 변수와 람다식 매개 변수를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죠. 자, 이제 일반적인 함수의 매개 변수와 람다식 매개 변수가 포함된 함수 형태를 보자. 아, 일반 함수도 어렵고 람다식 함수도 어려운데 이걸 또 혼용한다니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시고 추후에 내가 그래도 그때 어려웠지만 듣기를 잘 했네. 정리를 그래도 좀 잘 해놨네. 라는 그날이 올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작성한 코드에 다음을 또 한번 추가를 해보면, 자, 보십시오. 인자와 함께 람다식을 사용하는 경우, 그래서 람다식을 한번 보죠. with args 되어 있어서 A에는 string, B에는 string, 그리고 out에는 람다식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에. 그죠? 그리고 print ln에서 out 이거를 호출하는데 값으로 각각 A와 B가 스트링으로 이렇게 여기에 들어간다. 그죠? 맞나요? 예. 근데 호출할 때 with args 해서 string arg 1, 2를 갖다 넣었어요. 그죠? 그러면 string 여기에 a 값은 arg1, 두 번째 값은 arg2, 그리고 뭐예요? 세 번째는 string 타입이 들어갔죠. 스트링이 아니죠. 람다식 형태가 들어갔죠. 그래서 A와 B를 매개 변수로 가지는데 이 두 놈을 달러 A와 B를 통해서 출력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out이 A는 args 그리고 B에는 args2예요. 그리고 요거 들어갔고 여기에 지금 현재 헬로 월드의 스트링으로 나오니까 그럼 결국에는 뭐예요? 헬로 월드 args1, args2가 이렇게 호출 결과값으로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지금 소갈로를 보세요. 소갈로 안에 하나, 둘 하고 람다식 자체가 여기 아웃에 들어갔죠. 그런데 두 번째 호출을 할 때는 보십시오. with args의 마지막 함수의 마지막 인자가 람다식인 경우에는 마지막 인자가 말이에요. 마지막 인자. 이게 중간에 람다식이 들어가지 않고 마지막 인자가 람다식인 경우에는 소갈로 바깥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똑같은 결과예요. 그러면 여기에 args 람다식이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단 전제 조건은 뭐다? 람다식이 마지막에 이렇게 함수의 마지막 매개 변수로 람다식이 일반 함수의 람다식이 마지막에 있을 때 그때는 이렇게 분리해서 호출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은 일반 함수 with args에 두 개의 매개 변수 a와 b 그리고 람다식을 추가한 경우죠. 그죠? 이거는 갈로 안에 세 개에 딱딱 맞게끔 호출을 했고 그래서 람다식이 혹시 짧으면 이거 쓰는 게 훨씬 편하죠. 맞잖아요. 그죠? 람다식이 짧으면 소갈로 안에 인자를 모두 전달할 수 있지만 람다식이 만약에 예상외로 뭐 이거 가지고 우리가 길어지면 좀 읽기가 좀 어렵다. 그죠? 그래서 만일 일반 함수에 요게 중요하죠.
마지막 매개 변수가 람다식 함수라면 2번처럼 with args 함수의 소괄로를 벗어나서 바깥에다가 마지막 인자인 람다식을 빼낼 수 있다. 단 제가 조건이 뭐라 그랬어요? 단 이런 형태로 함수를 간략화를 하려면 람다식 매개 변수가 일반 함수의 마지막 인자의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서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중간에 있거나 뭐 여기 첫 번째로 있거나 이러면 뭐 우리가 테스트를 해보면 알겠죠. 그죠? 예. 앞에 있으면 호출이 가능한가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그죠?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예. 자,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일반 함수에 아까는 우리 이전 페이지에서는 람다식을 한 개 사용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람다식 매개 변수를 2개 이상 사용할 때를 한번 보죠. 자, 일반 함수의 매개 변수에 람다식 2개 이상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에는 소괄로를 생략을 할 수가 없다. 한번 보죠. to 람다 해가지고 첫 번째에다가 스트링 이렇게 잡았고 두 번째에다가는 한 개의 매개 변수 스트링을 받고 출력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투람다 함수를 이렇게 호출을 하는데 매개 변수 a와 b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a와 b가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가겠죠. 그죠? 그리고 first a와 b가 이제 합쳐져서 이제 여기에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예요? second 해서 이거는 매개 변수가 람다식인데 매개 변수가 한 개니까 그죠? 한 개니까 it로 대체가 가능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print ln 했거든요. print ln 했는데 first를 에다가 one ferrum 여기 들어갔고 two ferrum 여기 들어갔고 return 타입이 string이니까 first 해서 이 함수를 호출했으니까 뭐예요? 얘는 여기에 온 게 first가 왔기 때문에 first one ferrum two ferrum을 먼저 찍겠죠. 이거에 의해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람다식이 실행이 되어서 second it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여기에 실행을 하니까 second가 여기에 실행이 되어서 뭡니까? second하고 합쳐서 이 it라는 값 뭐예요? 원페럼이죠. 그죠? 하나니까. 그래서 뭐예요? 세컨드 원페럼 이렇게 출력이 됐죠. 맞습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호출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소괄로를 람다식이 마지막 매개 변수가 또 람다식이니까 호출할 때 요렇게 우리가 따로 이렇게 분리 빼내서 우리가 호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것도 역시 동일한 결과값이 나오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위에 코드에서 알 수 있듯이 to 람다라는 함수에서 두 개의 람다식이 여기에 매개 변수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이 경우
2 람다 함수의 소괄호를 생략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 람다 소괄호를. 아시겠어요? 예. 하지만 앞서 배운 규칙을 적용해 마지막 인자가 람다식이면 소괄호 밖에 두면서 이렇게 호출할 수가 있어요. 마지막이 람다식이라면.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같이 호출하는 게 첫 번째 격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갈로로 감싸고 두 번째는 마지막이 람다식이니까 이 규칙에 의거해서 두 번째를 따로 빼내어 이렇게 호출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더라 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예. 복잡하죠, 그죠? 예. 하지만 뭐 괜찮습니다. 뭐 우리 실습도 해보고 여기저기 테스트를 해보면 여러분들 손에 익숙해질 거니까요.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이제 4절이네요. 자, 다음 시간에 4절 해보고요. 일단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이 람다식의 뭡니까? 매개 변수가 없거나 한 개이거나 두 개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리고 또 일반 함수하고 람다식 매개 변수 같이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다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또 실습을 통해서 한 번 더 복습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